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많은 경우 젠더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지휘관의 도를 넘는 가혹한 얼차려로 남성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맹목적인 평등주의가 도마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현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100년 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도 젠더 이슈는 혁명 완성을 위한 주된 수단이었습니다. 레닌의 경우 중앙아시아 등지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고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며 러시아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해방론을 필두로 성차별 타파와 제도적 성평등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1919에서 1921년 편지와 연설문 등지에서 가족, 노동,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적 평등권,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노동화, 그리고 남성의 봉건적 의식 변화와 매춘 폐지 및 매춘부의 노동화 등을 역설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로는 낙태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으며 가사노동과 육아의 공공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자유화에 힘입어 성소수자 인권도 담론화되었는데 1918년 외무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된 게오르기 치체리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였으며 1923년 모스크바 사회보건원 원장인 그리고리 바키스 박사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성생활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법은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만족의 형태들을 공공도덕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련의 법은 이것들을 소위 자연스러운 성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의 정책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적인 태도에 몇 가지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던 법을 폐지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매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레닌이 추앙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소비에트 연방의 초기에만 적용되었으며 스탈린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레닌의 초기 정책은 성소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후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는 다시금 억압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정치적 소외계층에게 자유주의를 앞세워 선동하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를 일반화하여 지지층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확립되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여성위원회는 점차 축소되었고 1930년에는 해체되었습니다. 여성은 공장 노동에 동원되거나 군대로 보내고 아이들은 집단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기록 보관소에 공개된 문서에서 굴라그 강제노동 수용소의 수감자들 중 동성애를 금지하는 형법 제154조에 따라 투옥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반동죄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사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자유주의 정책 노선의 경우 100년 전 구소련 공산주의 혁명 당시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무작정 수용하고 다문화 사회를 위해 영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고 기독교를 국교처럼 유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방 국가들의 진보적 성향의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언급하며 오래전 러시아를 거점으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전체주의 집단이 지금은 미국과 서방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100년 전에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혁명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기를 악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혁명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보 성향이 강한 부류가 장악한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으며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갱신을 향한 길의 이정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 사회의 압도적 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 우리의 역사적 전통 및 문화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위 사회적 진보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들이 인류에게 일종의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방식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에 이미 겪었습니다. 1917년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단으로 기존의 방식과 관습을 바꾸겠다고 말했고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의 개념과 사회의 기초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가치나 종교 및 인간관계의 파괴, 가족에 대한 거부, 사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진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러시아의 먼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차별에 대한 투쟁이라며 맹목적인 평등을 주창하고 셰익스피어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문학이 후진적이라며 더 이상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반면 할리우드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스토리텔링과 영화의 어떤 피부색이나 성별의 캐릭터가 몇 명이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배포됩니다. 이것은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 부서보다 훨씬 지독합니다. 인종차별 행위에 맞서는 것은 필요하고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비약해서 역차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종에 대한 강박적인 강조는 사람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말할 때 동료들에게 특히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새겨보라고 권유합니다. 언젠간에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성품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꿈을 꿉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방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차별과 무질서한 성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20년대에 소비에트 컬투르 트레거는 새로운 의식을 만들고 가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끔찍할 정도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는 간단하게 소녀가 될 수 있고 소년은 소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모든 성별이 가능하다며 선택을 부과합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부모를 차단하고 자녀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아동 심리학자까지 대동하여 아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 나이의 아동이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말해서 이것은 진보의 기치 아래 행해지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세계는 구조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합리적인 보수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접근은 무지한 전통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억지에 관한 것이 아니며 후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의 힘들고 때로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잘못된 사회적 실험의 비용은 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행동은 인간 존재의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기초까지 파괴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도덕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보수의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글로벌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각자에게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협력하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분명히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